한국중소기업진흥협회 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한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20년 경남경제혁신경영 7월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는 사양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중소기업협업진흥협회 이연호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내빈 소개를 아주 간단하게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까지 이제는 일상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잘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0년 이 공단을 단단을 뛰면서 느낀 것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결정을 짓기가 참으로 어려울 때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도 직접 어려울 때일수록 현장에 파고들고 직접 뛰어들어서 직접 눈으로 가슴 느끼면서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면 내가 뭘 잘하고 또 뭘 해야 되겠는가 확신이 있습니다. 옛말에 극세척도 유지경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세기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야 되고 뜻을 올바르게 세우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뜻은 이루어집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미래에 대한 예측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올라옵니다. 오늘은 재능기부를 하실 분이 우리 국가의 미래 성장,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내고 기업에 지금 여러 가지 미래 먹거리 창출하는데 옆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국가를 경영하는 한국전기연구원장 계시는 최기화 원장님 오늘 기념 제보하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다음으로 제가 몇 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의 경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동부수조 하면서 여러 가지 통계를 바탕으로 대안도 제시해주고 계시는 한국은행 노충식 경남 본부장님 지난달 재능 기부하신 우리 재료연구원 20년 숨은 사업 이뤄내고 지금 이제 앞으로 더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신소재 강국을 이루기 위해서 동부서주 뛰고 계시는 우리 이정환 원장님 오셨습니다. 이분은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내시기에 또 현재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지켜보지만은 우리 미래 먹거리 제신앙 또 이번엔 또 해양 신도시 참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내면서 지금 NH 네트워크의 경남지사장으로 있는 임왕근 경남지사님. 자, 우리 창원대 뒷바라지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정환 원장님께서 또 최기 원장님께서 이분을 국내의 1인자라고 얘기하시는데 HRSG 가스튜빈 이런 분야에서는 뭐 1인자라고 부릅니다. 창원대학교의 이재영 부총장님 모셨습니다. 이제 우리 혁신경영 아카데미를 3년차 이끌고 계시는 실무 주역들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재단법인 한국디지털융합진흥 이사장님 계시면서 현재 이 혁신경영을 잉태하기까지 지금까지 아이디어 내고 제안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을 진두지휘해 주신 김대환 이사장님.
우리 최기화 원장님께서 아이로드 우리 창원 13.5km 여기에 이 도로변에 우리 어떻게 보면은 R&D 연구센터를 위시해서 선도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그 전초에 스마트 메카밸리를 주창하면서 산남공 본부장을 계시면서 지금은 수석 전문위원인데 지금까지 뒷바라지를 뒤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변희 본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분 소개는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관 이상. 오늘 너무 중요한 강의가 있기에. 자, 그러면은 최기화 원장님을 모시기 전에 우리 최기화 원장님 네. 정말로 우리 국가 경인을 하는 큰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분께는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유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나와보시죠.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마이크 큰 박수로 한번 보십시오. 잠깐 부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왕 귀한 시간을 내시는데 오늘 주제가 최기화 원장님께서 만든 주제가 번개를 따라가는 빅뱅부터 미래까지 전기와의 여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에 걸맞게 귀한 강한 강연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이제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 전기연구원에도 식구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은 혹시 전기연구원 소개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좀 일찌감치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 잠깐 나옵니다만은 여기가 또 제 외가인 우리 소답동 도계사거리 그쪽이 또 제가 외가였고 이제 그런 것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오늘 다 한번 쏟아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질문 있으면 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이제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흔히 번개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이렇게 좀 두려운 존재, 과거로 말하면은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번개가 고랑 치면 지금 이거 벼락 맞는 놈이 있겠다, 천벌 맞는 놈이 있겠다. 근데 아마 그리스 신화에서도 똑같이 제우스가 번개를 이렇게 던지는, 그래서 천벌을 내려주는 그런 한 신으로 현상을 설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와서 한 2년 동안 있다 보니까 우리 이제 홍보팀에서도 번개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사실 번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좋아하는 그런 상대라기보다는 조금 이게 피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 전기의 또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전기의 상징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철탑에 파이버 모자를 쓰고 올라가는 이런 이미지로 전자나 컴퓨터는 너무나도 좀 멋있는데 우리는 늘 이렇게 좀 음지에서 일하는 그런 좀 직업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를 좀 바꾸어 보자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하고 번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자꾸만 되새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 부분을 앞쪽에서 살짝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좀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연세 드신 분은 좀 세시기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죠? 몇 사람인가요? 라고 묻기 전에 지금 바뀌고 있죠. 지금 몇 사람입니까? 13명? 맞습니까? 12. 숫자가 조금 전에 보신 거 같습니까? 네, 요거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오늘 이 슬라이드는 전부 다 오신 분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요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저는 55년생 양띠입니다. 제가 아마 미리 예견을 했는지 방울 장난감으로 주요 부위를 가리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명석했던 것 같습니다. 제 돌대 사진입니다. 돌대 사진.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살 때 여기
왔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아직도.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아마 2학년 때까지는 여기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에 수정국민학교를 졸업했고 동아중학을 나오고 부산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에서 학석박을 한 완전히 한국 국산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몇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연소 제가 26세 제가 말씀드린 26세는 우리나라 나이로 25세 한 달 일주일 만에 제가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교수가 39이 됐으니까요. 굉장히 빨리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처장, 교무처장, 부총장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저 개인적인 교수로서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정기 쪽에 두 번째의 학회로 지금 성장해 있는 전력질적 학회를 제가 실제로 창립했던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정기용문 원장으로 서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명함을 좀 넉넉히 가져온다고 가져왔습니다만은 모자랄 것 같아서 여기다가 제가 우리 사무실 전화번호를 써놨습니다. 꼭 좀 메모해 주시고요. 필요할 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여러분들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자료는 네이버, 구글, 위키피디아 그리고 논문, 잡지를 다 했는데 그림 하나하나,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출처를 달아야 되는데도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냥 편의상 이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지금부터 슬라이드에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죠. 저게 나오면 약간 농담스러운 슬라이드인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본계가 뭐냐? 본계가 뭘 것 같아요? 자, 이 번개는 그냥 학술적인 용어로 그냥 표현해 보겠습니다. 구름과 대지 또는 구름 내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방전입니다. 이 방전 중에 소리와 빛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런 현상은 뭐 너무 저희들이 흔히 잘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평균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체로 1만에서부터 10만 킬로볼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전압이 저희가요 1cm를 방전하는데 1cm 정도면 공기에 전기가 안 통하죠. 요게 전기가 통하게 한다면 3만 볼트가 센치당 걸려야 됩니다. 3만 볼트가. 그러니까 공기는 절연체라고 알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전압이 걸리면 바로 전기를 통하는 거죠. 그 현상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번개입니다. 그리고 이때 온도가 약 3만 도 정도로 올라가는데요. 이 3만 도는 태양 표면 온도의 5배가 넘습니다. 굉장히 높은 온도. 그 다음에 속도가 똑딱할 때 빛이 지구를 3바퀴 반을 돌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약 한 바퀴를 남짓 돌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번개가 이제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고는 빛과 같은 속도다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속 10만 킬로미터 퍼 세컨드로 달리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움직임을 한번 잘 보시죠. 굉장히 꼬불꼬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움직일까? 그냥 똑바로 가면 될 건데 왜 그럴까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등산하실 때 하산했던 걸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뭐 고속도로 같아서 쭉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산도 있긴 하겠지만 대체로 큰 돌이 나타나면 피해서 내려오고 또 있으면 톡 튀어서 내려오고 맞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내려오는 사람을 밑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바로 내려오지 왜 이렇게 꼬불꼬불 내려올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번개는 아무런 센서 장치도 없이 혼자 스스로 그 상태에 가장 안전한 길을 따라서 골라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번개에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점이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에 꼭 번개가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한 것이 바로 번개를 따라가는
빅뱅부터 미래까지를 한번 쭉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냥 멘트를 위한 멘트를 하겠습니다. 주변 환경을 아무런 도움 없이 센서도 없이 100kHz로 똑딱할 때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을 대충 주파수로 환산할 수도 없지만 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에 1억 볼트 그리고 3만 암페어 그리고 3만 도의 열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또 모든 업무들을 빛의 3분의 1 속도로 초고속 경영해 나가신다고 한다면 아마 대성공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갑자기 번개 앞에 좀 숙연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자, 무엇이 보이실까요? 잠깐 무엇이 보이시나요? 예, 점이 보입니다. 예, 또 무엇이 보이시나요? 예, 역시 이거 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허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냐는 글자도 보이시죠? 네, 사각형도 보이시죠? 예, 또 하얀 여백도 보이시죠? 예, 바로 이 점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뭐 그는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이 점 안에 여러분들 모두를 압축해서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 자, 그걸 떠나서 조그만 풍선도 좀 불면 터지죠. 점도 제가 표시한 그 점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저거보다 작은 어떤 점에서부터 터진 거죠. 점에서부터. 그때가 시간적으로 말하면 우리 좀 수학적으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제로가 되기 직전을 우리가 제로 마이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 얼굴을 보시면 저희가 가운데죠. 시간이 이렇게 흐르니까 이쪽이고 이쪽입니다. 똑같은 제 얼굴인데 약간 이쪽이냐 이쪽이냐. 그러니까 지금 코를 중심으로 약간 여기 좀 와 있을 때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네. 예. 어려우신 모양입니다. 예, 지금 좀 더 멋있게 하려면 소리도 좀 내야 되는데 빅뱅이 금방 터졌습니다. 이때가 바로 T꼴체로 제 코끝에 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죠. 자, 잠깐 제가 왜 빅뱅까지 갔느냐. 여기 와서 자꾸만 이제 미래를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과거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가장 시점이 어딘지를 보니까 빅뱅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무슨 전기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거는 제가 연구한 것은 아니고요. 책에 나와 있는 자료들입니다. 빅뱅에서부터 10의 마이너스 33승초까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는 어떤 과도 상태입니다. 이것이 얼마의 시간인지는 아시겠죠? 시간을 카운트를 할 수 없는 만큼의 시간이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4승,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0승, 다음에 1초, 다음에 3분. 자, 3분 정도나 1분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인지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전 세계 존재하는 이 우주의 모든 물질의 98%가 이 3분에 다 형성이 됩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책에 나와 있는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34승 초마다 그 크기가 2배로 팽창합니다. 그러니까 빅뱅은 한마디로 무에서부터 유가 창출된 거고 점에서부터 공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끝나는 어디에 끝이 있다면 커튼을 열고 들여다보면 또 무한히 먼 공간이 펼쳐져 있겠죠. 그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보시면 그 뜨거운 빅뱅 모델이라고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자, 빅뱅이 되고 나서 여기쯤의 시간에 중력이 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빅뱅이 생기자마자 거의 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665년 뉴턴이 수시가 하기까지 144억 9,999만 8,335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이게 뭐 이거는 145억 년이라는 걸 기준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력입니다.
여러분들 저 옷 벗을 때 이렇게 따닥따닥 하는 소리가 나죠. 정전기 발생되는 그런 이제 전자력을 우리가 쿨롱이라는 사람이 수식으로 뉴턴의 만유인의 법칙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약간의 시간적 지연이 있었습니다. 한 120년 정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빅뱅이 되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모든 물리학적 법칙이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만 그걸 수식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빅뱅은 뭐 제가 있지도 않았지만 일단 번개로 터지니까 이렇게 번쩍하는 걸로 실제로 초신성이 터질 때도 작은 빅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번개 같은 빛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교회 다니시는 분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 오늘 강연을 위한 강연이니까 태초에 번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실 것 같아서 중간중에 정리를 한 10개 좀 하고 가겠습니다. 빅뱅 순간에 첫 번개가 생겼고 그 10의 마이너스 43승 초 직후에 만유 인력이 작용을 했고 또 10의 마이너스 10승 초 때 전자기력이 생겼습니다. 1752년 벤자민 프랭클린이 연하고 키 이거 자체로 저것이 아마 정질 거라 예측했던 뉴턴의 그 생각을 실제로 입증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 가지 정리된 부분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 전기가 있는데 전기의 전이 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손을 들고 있죠? 약간 농담스러운 표현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서 정경원장이 사기쳤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뉴턴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저 번개는 틀림없이 전기야 라고 예측을 했던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입니다. 다음에 프랭클린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과 열쇠로서 번개가 전기인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보시는 거고요. 이 글자가 우레뢰입니다. 그죠? 자, 이 한문을 우리나라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220V 코드를 만들 걸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220V 코드가 만들어져서 이 전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지금 제가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달려 있습니다. 이거. 예. 그러나 아니라고 여러분들 여러분 설명을 못 하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번개 나오면 제가 무수히 받는 질문이 저거 좀 받으면 안 됩니까? 그죠?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안 합니까? 왜 안 할까요? 돈이 많이 들어서. 예를 들면 저 타자가 쏘는 그 공을 어디 받으려면은 무수히 많은 외야수를 깔아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게임 룰에 어긋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2018년에 국내 총 발전량이 57만 기가와트 아워입니다. 여러분들 대개가 3,000와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번개로 우리가 다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번개의 통계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1년에 약 17,000번 정도의 번개가 칩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나눠봤습니다. 나눠봤더니 1분에 33번쯤 칩니다. 그러니까 30번이라고 치면 2초에 한 번만 번개를 우리가 다 잡아낼 수만 있다면 적어도 2018년에 우리나라에 필요한 에너지는 요즘 신재생이고 원자력도 아무런 상관없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담아둘 수 있는 그릇과 그거를 달 수 있는 이런 피레침 밭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여러분들 아파트 다 부셔야 됩니다. 전부 다 피레침 밭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저 창원의 로볼랜드 다 부셔야 됩니다. 피레침 밭으로 해야 됩니다. 전기연구원 물론입니다. 재료연구원 원도 되기 전에 피레침 밭이 돼야 됩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번개가 약속을 해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쳐주기만 한다면 그 가능한 일. 이제 할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하셨죠? 예, 앞으로 저한테 이런 질문 더 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겨워지시니까 저 너무 점잖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자 따라 해보십시오. 이렇게 자 두 손을 자 창원 경제가 부디부디 활성화되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시고요. 손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안 됩니다. 두 손을 정확하게 지금 샘플로 만들어놨죠. 1cm만 딱 띄셔야 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더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성이 부족합니다. 회장님은 정성이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자 정확하게 지금 딱 띄어서 붙여보시고 눈을 감고 오른손 바닥에서 왼손 바닥에 열기가 느껴지고 서로의 열기가 느껴진다고 할 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여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뭘 들으시는가 하면 소리를 중간중간 들으실 겁니다. 해보십시오. 빨리 움직이면 안 됩니다. 너무 문제는 아주 천천히라 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두 전자석을 가지고 움직이는 미끌한 걸 느끼십니까? 네? 느끼시면 좀 이게 감탄사를 좀 주시면 오늘 아침에도 우리 허성원 변리사께서 감탄사를 얘기를 하라고 오늘 오신 분이 적어도 한 분은 계시는데 예 그렇죠? 자 요것이 바로 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 설명 드렸고 기 설명 드렸습니다. 이제 전기를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 전기를 창원에서 누가 연구한다고요? 최기화. 틀렸습니다. 최기화 박하. 너무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전기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제가 좀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제가 정말 미래를 알고 싶었는데 자꾸만 과거로 와서 잠깐 지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 한 줄 한 줄 설명드린다는 것은 의미도 없고 대충 중요한 포인트만 이렇게 거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 46억 년 전에 태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태양이 남은 수명이 약 50억 년입니다. 맨 아래쪽을 보십시오. 지구가 몇 년 남았습니까? 20에서 30억 년이 남았습니다. 자, 이 자료 하나만 보시더라도 태양광 산업은 유망하다. 예. 지구가 없어지더라도 태양은 아직도 30억 년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상태를 한번 말씀을 올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약 55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약 5천 년 뒤에 달이 또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이 보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탄생이 되는 거죠. 이때 옥토끼가 있었는지는 아직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측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가 지금 면적이 약 5.1억 제곱킬로미터이고요. 그 다음에 바다의 면적이 약 한 60%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가 앞으로 이용해야 될 부분이 바다가 아니겠는가 하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고요. 왼쪽에는 흔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미국 중심의 그런 지구의 모습입니다. 제가 힘들게 찾고 이 가해를 다 지웠습니다. 그림판에서. 힘들게 이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잘 보십시오. 자, 이런 그림으로 보시면 저희가 대륙에 대롱대롱 달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한번 틀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돌린 겁니다. 자, 지구에는 구석이 없죠. 다 둥글기 때문에 전구석이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죠. 예, 지구에서 보면 구석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전부 다 동그랗기 때문에. 자, 우리가 대양을 태평양을 향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그래서 제가 위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참 희망적인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제일 앞에가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창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박수가 나와야 돼. 박수가 나와야 돼. 아니, 이거 저를 위한 박수가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박수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 자연이 우리한테 줬던 상징적으로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이 만든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너무나도 멋있게 잘 선순환되고 있고 참 오랫동안 이것을 잘 지켜져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뚱맞게, 여러분 자료 없으십니다. 제가 오늘 추가했습니다. 박쥐가 약 나를 때 35kHz로 나른다고 합니다. 이때 꽃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맨 오른쪽에 벌이 나를 때 1kHz의 웅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에 꽃은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봉지나 뭘 씌워 놓으면 꽃이 응답을 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꽃이 반응을 한다고? 걔가 눈이 있어, 코가 있어. 그건 인간 기준이죠. 그죠? 그 일본의 한 기록에 의하면 내가 톱을 들고 드르르 하는 톱을 들고 나무를 자르려고 가면은 나무가 진동을 한답니다. 이거는 뭐 제 얘기가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오늘 지금 자료가 그 다음에 없습니다만은 오늘 찾다가 못 찾았는데 한번 구글에서 찾아보십시오. Voice of Tree라고 하면은 그 나무 이파리에 우리가 빨래 찢기 같은 걸로 이렇게 걸쳐놓고 또 이어폰을 이렇게 꽂는, 뭐 옛날로 말하면 조그마한 핸드폰 같은 그런 장치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나무의 소리가 똥똥똥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우리가 듣지 못하는 어떤 형태로 무언가를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이런 표현이 전 세계적인 나무가 다 네트워킹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통신을 깔지 않고 나무를 적절히 잘 이용한다면 우리가 정말 멋진 통신 시스템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리입니다. 왼쪽에 좀 어설픈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태양이 있죠. 상징적으로 달도 있습니다만은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원을 배우고 이 원을 가지고 우리가 적분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골치 아팠던 수학이 바로 태양의 모습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산의 모습에서 삼각형이 나오고 여기서 바로 미분이 나옵니다. 우리 수학의 아주 기초가 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의 물 흐르는 줄기에서부터 선이 나오고 이것이 바로 비례가 됩니다. 창원이 우리가 기계 시스템입니다. 메스, 스프링, 댐퍼. 그죠? 자, 이러한 시스템을 모델링 하면 바로 미분, 적분, 비례가 다 들어가 있죠. 그 가운데 바로 저희 전기 회로도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다 일치하고 무슨 맥락을 다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번개가 쳤습니다. 여기서의 키워드는 바로 생명의 탄생입니다. 한번 보시죠. 아마 여러분들 기억도 하실 것입니다. 아마 오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러시아 학자죠. 이 양반이 번개로 때렸더니 여기에 무기 물질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설탕물이 있으니까 뭐가 꼬이고 벌레가 생길 수 있겠죠. 말하자면.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생명이 탄생하는데 그 시초가 바로 번개였다는 얘기죠. 번개.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화산이 폭발했죠. 그 화산 폭발할 때 굉장히 많은 번개가 생깁니다. 왜? 화산재가 올라가면서 마찰이 일어나니까 바로 여러분들 옷 벗을 때하고 똑같이 마찰 전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 이런 우주에서는 그런 번개가 굉장히 사실 많았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950년에 바로 밀러 박사가 실제로 해서 6만 볼트를 인가해서 7일이 지났더니 아미노산과 당분이 형성되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39억 년 전에 조금 전에 보셨던 설탕물, 유기물질, 그거를 우리가 원시수프 또는 생명수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단세포가 생기면서부터 그 다음에 물고기가 출현되고 양서류 포유류 해서 원숭이가 됩니다. 이 원숭이는 인간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쇄골이 남아있다는 것과 이 세포 구조가 99%가 동일하다. 물론 98%까지 동일한 것들이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잠깐 슬라이드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물고기가 걷고 있죠. 그죠? 이거는 제가 일부러 만든 동영상이 아니고요. 푸에르토리코 앞바다에 있는 그 물고기랍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자,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5억 년 전에 물고기가 양서류가 되는데 물에 있다가 나옵니다. 예, 오른쪽에 아래쪽에 지금 또 뭐가 움직이고 있죠. 예, 잘 보셔야 됩니다. 저 Don't walk away when I'm talking to you.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죠? 내가 너한테 말할 때 어디 가지 마.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순 경상도식으로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엄마가 얘기하는데 어디 가노? 퍼떡 못 오나? 이렇게 번역을 해야 이게 100점짜리 번역이 되는 겁니다. 얘가 지금 불 따고 나서 나가잖아요. 하도 엄마가 잔소리해서. 그래서 아마 그때 기록은 없어서 모르지만 그 물고기가 아마 발이 달리게 된 거는 엄마로부터 굉장한 잔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는 그 체계화의 해석입니다. 정경 원장이 아니고 그냥 개인 체계화의 해석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500만 년 전에 호주에서 우리가 원시인이 이제 나타나면서부터 약 250만 년 전에 구석기가 시작되고 200만 전에 인류가 아프리카에서부터 이동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가 아프리카인이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백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검은 피부 흰 가면이라고 얘기하죠. 너 백인이라고 흑인을 무시하지 마. 너 원래 검은 피부였고 지금 가면만 흰 가면 쓰고 있는 거야. 이런 실제로 책 제목이 있죠.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호모 에렉투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겁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바로 서서 움직이기 때문에 두 손이 자유롭다는 거죠. 두 손이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세 번째 번개가 쳤습니다. 자, 이때 생겼던 요리가 아마 오늘날로 표현하면 바베큐였다. 산불이 나니까 오늘 가서 사냥을 해와야 되는데 모두 다 쫄쫄 굶고 산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꺼지니까 너무 배고픈 나머지 산을 올라갔더니 동물들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어보니까 한 점 떼어서 조심스럽게 먹어봤겠죠. 어휴, 이거 뭐 바베큐 소스만 바르면 꺼내주는데 그때는 안타깝게 바베큐 소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화식이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바로 회장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억지인가요? 번개 때문에 산불이 생겼고 실제로 우리 고성 화재도 오래 생겼지 않습니까? 번개가 아니라 뭐 전기의 문제였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전혀 엉터리 추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150만 년 전에 저희들이 불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화식을 말하게 되는데요. 영양 상태를 대폭 개선을 해서 요리의 의미는 사전 소화작용을 하는 거죠. 바깥에서 소화하기 쉽게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두 그릇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는 한 그릇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늘 먹던 대로 두 그릇을 먹으니까 한 그릇 분량은 몸에 쌓이거나 어디론가 충분한 공급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지금 고고학자들이 설명하기는 뇌로 공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가 발달이 되니까 머리가 좀 더 좋아지고, 그래서 머리의 용적이 더 커지고, 이런 것이 선순환 구조가 되어서 가운데 보시면 뇌의 사이즈가 쭉 이렇게 커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능이 이렇게 좋아지신 거는 그 번개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나가시다가 정경원 보시면 가벼운 경의를 좀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왼편 두뇌가 더 커지게 되는데, 이제 이 이유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침팬지 얼굴과 오른쪽에 현대인간의 얼굴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턱이 이렇게 나와 있다면 말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죠. 그래서 이제 말을 하는 원시인들은 이 턱이 뒤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얼굴이 편편한 얼굴이 되는 거예요. 편편한 얼굴이. 그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성대의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잠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빙하기가 약 4만 5천 년 전에 시작됐는데 그 이후에 약 250만 번 정도가 반복이